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요, 우리 교과서 Total Physical Response, Chapter 8에 있는 Total Physical Response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Natural Approach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했고, Natural Approach가 이제 1970년대 후반, 80년대쯤에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학습자를 너무 그렇게 학생처럼 가르치지 말고 언어를 처음 습득하는 어린이처럼 그 아동처럼 제2언어 교육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명시적으로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이 잦아들게 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언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수법을 이끌어가자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세계적으로 이제 외국어 교육계에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동시에 어떤 아이디어가 급부상을 하기 시작하냐면 학생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타이밍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일어난 어떤 아이디어, 그 교육적인 아이디어의 뭐랄까 약간 개혁적인 그런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뭐 grammar translation method, direct method, audiolingual method 여기에서 학습자들의 뭐랄까 인권은 어떻게 존중됐습니까? 학습자 존중 사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는 그 물음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이 시대에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관념이, 그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내추럴 어프로치가 부상하기 시작한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까지는 학습자 중심 교육, 학습자가 원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내추럴 어프로치 다음부터가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학생 중심 교육을 학생 존중 의식을 가진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추럴 어프로치 전후로 뭔가 그렇게 나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 목차를 보시면 저는 지금 목차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교과서 목차를 보시면 The Silent Way, Dissuggestopedia, Community Language Learning, Total Physical Response 그러니까 Chapter 5, 6, 7, 8 여기가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교수법이 횡행하던 시대예요. 실험적이라는 말은 그 전에 없던 굉장히 변혁적인 방법,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실을 이끌어간 어떤 교수법이고 근데 뭐예요? 굉장히 실험적인 의상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패션 그런 것도 굉장히 실험적인 패션은 당대에는 반짝 어머 저거 초현실주의, 초현실적인 뭐 의상이다 했지만 그 시대가 끝나면 되게 사그러들죠. 그게 롱런을 하진 못하잖아요. 롱런하는 거는 그래도 클래식에 가까운 의상들이나 뭐 음악들이나 그런 거죠. 굉장히 실험적인 거는 그 당시에 반짝하는 무언가는 있어도 오래가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챕터 5에 있는 The Silent Way, 챕터 6에 있는 Dissuggestopedia, 챕터 7에 있는 Community Language Learning 이런 거, 그 다음에 챕터 8에 있는 Total Physical Response 당대에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반짝했으나 그게 그렇게 롱런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나마 토럴 피지컬 리스폰스는 이 챕터 8에 있는 토럴 피지컬 리스폰스는 그 내추럴 어프로치랑은 어떤 합의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우리가 다시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6, 7, 5, 6, 7 알죠? 살럼웨이, 디서제스토피디아,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이거는 정말로 지금 현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이런 교수법이 대체 뭐지? 하고 되게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5, 6, 7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챕터를 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살짝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챕터 8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기억하셔 놔야 될 거는 5, 6, 7은 챕터 5, 6, 7은 적어도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사상, 학습자의 마음을 존중하고 학습자의 어떤 학습 모티베이션을 동기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학습자를 이렇게 위협하지 않고 어떤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학습자 중심 교육의 마인드가 휴머니즘적인 마인드가 그때부터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토럴 피지컬 리스폰스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자 존중 사상이 발생한 이후의 교수법이기 때문에 여기도 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고 학생에게 편안한 수업이 돼야 된다. 학생을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또 내추럴 어프로치의 어떤 면과도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요. Total physical response는 Let us first consider a general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which has been named the comprehension approach. 자, comprehension approach라는 것은 아시죠? comprehension approach라는 것은 이해 중심 교육이에요. 이해 중심 교육. 이해 중심 교육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언어에 4스킬이 있다 이 말입니다. 4기능. 언어에 4skills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1번이 뭐 3번, 4번 의미 없어요. 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있어요. 두 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이고요. 두 개는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기반이에요. 그래서 표현 두 가지, 이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읽기는 이해 기반이에요. 표현 기반이에요. 읽기는 이해 기반이죠. 이거는 인풋, 언어의 인풋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듣기도 이해죠. 인풋이고요. 쓰기는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웃풋이죠. 말하기는요. 표현이에요. 아웃풋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 중심 교육이라는 거. 그러면 이 읽기와 듣기 요 두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 두 가지 너무 굵다. 읽기와 듣기 요 두 가지요. 요 두 가지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comprehension이겠죠. comprehension. 여기가 comprehension. 이 두 가지를 comprehension 영역이라고 해요. 나머지 두 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맞춰보실래요? 나머지 두 개는 뭐라고 하는지. 뭔가 표현해내고 표현해내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표현해내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요? production이라고 해요. production. 이 두 개는 production based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읽기 듣기는 comprehension, 쓰기 말하기는 production. 여기에서 이해중심 교육이라 하면 읽기든 쓰기든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다가 이루어지는 거다. comprehension approach. 그래서 요 두 개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다. 이 두 개 중에 특히 뭔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쓰기 말하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 제한되어 있고 뭐를 주로 한다? 읽기 아니면 듣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건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It is called thus because of the importance it gives to listen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이 아니고 여기서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고 있네요. Most of the other methods we have looked at have students speaking the target language from the first day. 자, 이 전에 있었던 교수법은 첫날부터 학생들한테 스피킹을 시켰어요. 하지만 60년대에 제임스 애셔라는 사람은 gave rise to the hypothesis. 어떤 가설을 세웠나요? That language learning starts first with understanding. 이해를 중심으로 언어의 습득이 시작이 되고 it ends with production. 마지막은 알파는 understanding이고 오메가는 production이다. 따라서 수업 첫 부분부터 understanding을 시켜야지 말을 자꾸 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도 일맥상통해요. 크라셴이 내추럴 어프로치의 창시자인 크라셴의 뭐예요? silent 피리어드라는 학생들의 침묵기를 허용해야 된다. 학생들의 침묵기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좁네요. 글자를 작게 해야겠죠? 침묵기라고 할게요. 한국어로는 침묵기. 침묵기에 대해서 생각나세요? 뭐라고 했어요? 첫날부터 말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학생한테 자꾸 listen and produce something, speak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듣는 시간을 허용해라. 오랜 시간 동안 침묵기 동안은 뭐만 줘야 된다? Natural exposure.
그리고 acquisition을 가능하게. 그리고 학생들을 자꾸 말하라고 푸시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제임스 애셔도 똑같이 얘기하죠. First with understanding and ends with production.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After the learner internalizes the extensive map of how the target language works, 타겟 랭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맵을 머리에 장착을 하게 되면 speaking will appear spontaneously. 네, 이게 포인트죠. 때가 되면 다 말을 한다. spontaneous. 나도 모르는 순간에 탁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자꾸 말 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Of course, the student's speech will not be perfect. 물론 처음 발화할 때 그게 퍼펙트한 영어는 아니겠지. 그러나 gradually 여러분 점진적으로 speech will become more target-like. 더더욱 그 모국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쓰는 그 모국어의 유사한 방식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쓰는 그 타겟 랭귀지의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 발화가 발달할 것이다. Notice that this is exactly how an infant acquires its native language. 이거는 마치 아동이 언어 습득하는 그 gradual한 프로세스와도 같지. A baby spends many months listening to the people around it long before it ever says a word. 말을 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뭐 1년이면 1년, 13개월이면 13개월 듣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 The child has the time to try to make sense out of the sounds it hears. No one tells the baby that it must speak. 너 지금 당장 말을 하렴이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The child chooses, 스스로 정해요. To speak when it is ready to do so. 그 타이밍이 되면 애들이 그냥 정해서 말을 한다. 여기 말하는 gradually 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크라션의 silent period도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TPR은 크라션의 내추럴 어프로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라션도 comprehension이 우선이다. 맞죠? understanding이 우선이다. total physical response도 이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라션도 억지로 말을 시키지 말라. 때가 되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total physical response도 억지로 말을 시키지 말라. 때가 되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 처음에 입에서 딱 나왔을 때 명확하게 타겟과 동일한 스타일의 말은 아니겠지. ungrammatical하고 약간 broken이겠지. 그렇지만 때가 지날수록 스스로 체득한다. internalize라고 적혀 있잖아요. 스스로 체득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계속하겠습니다. There are several methods being practiced today that have in common an attempt to apply these observations to language instruction. 이런 observation 어떤 거요? 때가 되면 말을 할지니 그 observation이야. One such method is Krashen and Terrell's natural. 네, 여기 나오네요. 크라션과 테럴의 natural approach가 이것과 일맥상통하는데 The natural approach shares certain features with the direct method. 다이렉트 메서드하고 일정 부분 유사한 게 있어요. 다이렉트 메서드 뭔지 기억나시죠? 뭐예요? Which we chapter 3에 나오는데 emphasis is placed on students developing basic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receiving meaningful exposure to target language. 네,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에서도 타겟 랭귀지에 대한 exposure가 많죠.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natural approach에서 불렀고요. 자, meaning is given priority over form and thus vocabulary acquisition is stressed. 뭐예요? 이거 다 natural approach하고 direct method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meaning이 priority, 뭐에 대해서? form에 대해서. 그리고 vocabulary가 굉장히 중요하고 The students listen to the teacher using the target language communicatively from the first day of instruction. 그래서 첫날부터 들어요. communication을 위해서요. They do not speak at first.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죠. The teacher helps her students to understand by using pictures and occasional words in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and by being as expressive as possible. 그리고 it is thought that if the teacher uses language that is just in advance of students' current level of proficiency, I+1. 이거 무슨 hypothesis입니까, 여러분? 무슨 hypothesis? Input hypothesis. 맞죠? 왜 comprehended input이 아니고 comprehensible input이에요? +1 때문이죠. +1. While making sure that our input is comprehensible, acquisition will proceed naturally. 됐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중간고사랍시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딜레이는 됐으나 unconscious
acquisition that is favored over more conscious learning. conscious가 아니고 creating a low affective filter is also a condition for acquisition that is met when the classroom atmosphere is one in which anxiety is reduced. 맞죠? Self-confidence is boosted. 뭐랑 관련했어요? Affective filter hypothesis. 됐죠? 여기 있는 conscious versus unconscious, acquisition versus learning. 이거 무슨 hypothesis랑 관련있어?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다음, the filter is kept low as well by the fact that students are not put on the spot to speak. 이게 무슨 말이야? affective filter가 어떤 방식으로 또 존중이 된다는 거죠. 수업에서 얘 너 말해봐 라고 푸시 안 당하니까 affective filter가 낮게 유지되는 경향도 있다. They speak when they are ready to do so. 준비되면 말을 할지니.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natural approach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다이렉트 메서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어떤 거요?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위해서 언어 교육을 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meaningful exposure to the target language가 있다는 거. 맞죠? 그것을 다이렉트 메서드에서는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안 불렀지만 natural approach에서는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부르는 이 natural exposure 여기에서 meaningful exposure 여기에서 direct method와 natural approach와의 접합부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 direct method와는 유사한 방법이지만 여기에서 대부분이 natural approach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고 이거와 direct method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용어 comprehensible input, I+1 아까 얘기한 silent period 그 다음에 acquisition learning, conscious unconscious, self-confidence, anxiety 이런 용어들은 natural approach에서 처음 도입된 용어들이고 direct method를 개발한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지적인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 살아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거를 I+1, comprehensible input, anxiety 이렇게 명명을 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당시에도 그런 생각은 있었나 봐. 요즘은 그걸 이렇게 부르지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이렉트 메서드하고 내추럴 어프로치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으니 그게 어디서 온다? Teacher's correction에서 온다. 내추럴 어프로치에서는 Teacher's correction을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왜 안 돼요? explicit하고 explicit한 learning, 즉 그 러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러닝은 왜 하면 안 돼? 이거는 모니터링밖에 할 수 없고 근본적인 굉장히 genuine한 communicative competence를 위한 knowledge base는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xplicit learning을 enhance 시키는 teacher's correction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natural approach. 반면 direct method는 teacher's correction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필요해요. 왜냐하면 accurate language use가 뭐를 촉진시킨다고 믿었어? better communication. 이 아이디어 때문에. 이거 다시 제대로 적어볼까요? Explicit increases explicit learning opportunity.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학습자의 consciousness를 상승시키고 consciousness가 있으면 뭐야? learning이 촉진돼, acquisition 촉진돼. learning이 촉진되죠. learning이 촉진되고 learning이 촉진되면 러닝의 결과는 커뮤니케이티브 knowledge,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genuine한 linguistic knowledge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linguistic knowledge, natural한 linguistic knowledge라고 이야기할게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갖고 있는 natural한 linguistic knowledge의 베이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 대신 뭐만 해? 모니터링. 됐죠? 이런 것 때문에 teachers correction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요. natural approach는 고쳐주지 말라. drag method는 고쳐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Another method that fits within the comprehension approach is 저 이거 안 할게요. 됐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the third method, lexical approach. 됐어요. 저 이거 안 할게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자, the fourth method가 바로 total physical response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comprehension approach라는 것은 이해중심 교육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그 흐름을. 이해중심 교육이라는데 이해중심 교육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크라시는 natural approach다. 됐죠? 1번이에요. 첫 번째로 natural approach다. 1번. 2번. 그거가 유사한 또한 comprehension approach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위니츠의 the learnable이다. 됐죠? 다음 세 번째. 또 comprehension approach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건 3번 lexical approach다. 마지막으로 4번이 바로 무엇이냐? total physical response다 이 말이에요. 지금 썰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total physical response 따라 뭐예요? 따라서 comprehension approach다 라는 말이에요. natural approach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comprehension approach다 이 말이에요. 둘의 공통점은 뭐다? comprehension approach다 이 말이에요. 자, is the one we will examine in detail here in order to see how the principles of comprehension approach are put into practice. 그래서 이 TPR에서 말하는 TPR은 comprehension approach, 의미 중심 교육, 이해 중심 교육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걸 본다 이 말이죠. Based on his research cited above, Usher reasoned that the fastest, least stressful way to achieve understanding of any target language is follow directions uttered by the teacher. 자, 가장 빠르고 가장 스트레스 덜 받는 방식의 타겟 랭귀지 습득 방법은 뭐다?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면서 그걸 하게 된다. 지시사항. 그럼 보세요. 뭔가 얘들아 이거 하자,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자. 지시사항. Teachers directions or teachers instructions. 선생님의 지시사항이나 선생님의 어떤 명령을 뭔가를 듣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이런 명령들은 문체가 뭐예요? 평서문, 의문문, 뭐 whatever 뭐 그런 거 있지. 청유문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야? 명령문이지. imperative란 말이야. 명령문 뭔지 알지? open the door. 또 close the window. stand up. sit down. 이런 거. 이런 거를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그걸 행동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제일 빠르고도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다. 그럼 뭐야? 수업 시간에 뭘 하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이런 걸 해요. 예, 일어나라, 앉아라, 그림을 그려라, 동그라미를 들어봐라, 그 다음에 눈을 가르쳐봐라, 코를 가르쳐봐라 이런 거. 가르쳐봐라죠. 가르쳐봐라 이런 거. 이걸 계속 해요. 그럼 학생은 뭘 해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제스처로 따라해요. 그러면서 언어 습득을 촉진시켰던 그 방법이 뭐다? total, physical, response. 이름에 physical이 있잖아요. 몸으로 한다 이 말이야. 몸으로. 근데 어떻게? 전신을 이용해서. 전신을 이용해서 반응을 하면서 몸으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total physical response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알아? 한국말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신반응교수법이에요. 전신반응교수법. 맞을걸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번역이 전신반응교수법 들어본 적 있어요. 전신으로 반응을 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걸 전신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뭘 배워요? 스탠드업이라는 단어도 배우고 sit-down이라는 용어도 배우고 close라는 단어도 배우고 window라는 단어도 배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without native language translation 번역을 안 하고 뭐만 사용해? L2만 사용한다. 내추럴 어프로치랑 유사하죠? L2만 사용하는 거.
We'll learn about total physical response through our usual way of observing a class. 그래서 이걸 한다. Class located in Sweden. 스웨덴 수업이고 스웨덴에서 일어난 영어 수업이고 It is a beginning class. 딱 보세요. Stand up, open the door 막 이런 거 하는데 이게 intermediate and advanced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beginning class for 30 grade 5 students. 5학년 30명. They study English for one class period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일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3일 공부한다 이 말이죠. 각 한 차씩. 됐죠?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1시간씩. 자, 그래서 이제 experience 관찰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토라 physical response는 이해 중심 교육이다, 표현 중심 교육이다, 이해 중심 교육이다. natural approach 복습했죠? natural approach도 뭐다? 이해 중심 교육이다. 그럼 보세요. 지난번에 natural approach라는 거는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교수법적인 교육의 철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교수법은 다 갖다 써도 돼요. 그러면 내추럴 어프로치는 표방하는 선생님의 수업에서 난 교육의 철학을 내추럴 어프로치를 표방하여 가르칠 거야. 그 선생님이 토탈 피지컬 리스폰스를 도입해서 가르치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철학이 일맥상통하니까요. 크라셴이 얘기한 자연스러운 교수법, 사일런트 피리어드를 주고 말 시키지 말고 학생들의 앵자이티를 낮춰라 하는 그 철학이 토탈 피지컬 리스폰스에서 반대 없이 따르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교육의 철학이 언어교육의 철학이라고 할게요. 언어교육의 철학이 혹은 언어교육의 접근법이 내추럴 어프로치인 수업에서는 부분적으로 토탈 피지컬 리스폰스를 도입하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또한 다이렉트 메서드는요. 다이렉트 메서드도 쓸 수 있어요. 뭐만 안 하면요? 코렉션만 안 하면요. 제스처, 다이렉트 메서드 어떤 거요? 제스처라든지 마임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 왜냐면 L1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지도를 보면서 한다든지 그런 거. 그렇게 친근한 거, 뭔가 내추럴한 거 그런 거는 도입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experienc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